문재인 대통령의 길고 긴 북한 위장평화쇼,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합작해서 이루어낸 위장평화쇼, 가짜평화,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양치기 할아버지인 문재인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얘 사기쳤어.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어. 이런 민심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방법이 없고 문재인은 이미 외신들이 다 떠들다시피 북한의 대변인이거나 북한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상태고, 근데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진작부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재인은 단 한순간도 남한 편이었던 적이 없고 항상 북한을 대변하고 있고 북한의 심부름을 자처하는 심부름센터 장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오늘 어떤 기사가 떴냐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제재 장기화에 대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근데 이 경제 제재가 길어질 것 같다 하면서 여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얘네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으면 그냥 핵 포기하면 경제 제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왜 대비하느냐? 핵 포기할 생각이 1도 없으니까. 북한 선전 매체들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대요. 노동신문은 일면에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악량을 일으켜 나가자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규모의 반공훈련을 벌이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도발을 하는 거죠. 우리는 훈련을 다 없애고 우리는 쥐피 철수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야 너네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이제 깡패니까 건들건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침도 뱉고 하면서 건들건들 하면서, 야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나 이렇게 또 깽판 놓을 거야.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반항공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경보가 10분 넘게 지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인민들 사이에서는 전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얘네가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 일부러 보라고, 한국과 미국 보라고, 특히 미국 보라고 이렇게 약간 건들건들 되는 거예요. 깡패니까. 근데 재밌게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대화의 판이 엎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세게 지르면 미국이 볼 때 얘네는 답이 안 나온다, 얘는 대화로 절대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황만은 면하기 위해서 북한이 약간 눈치를 보는 거죠. 찔끔찔끔 수위를 올려가면서 얘네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부터 반응을 보려고 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인데, 조선중앙TV에서 제재 결의 조작의 주범인 미국 놈들을 미친 개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원래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런 스탠스를 버린 적 없는 게 북한인데, 지금 기사회생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다. 옛날에 김대중이 그랬듯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작에 김정은 정권은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흡수통일을 했을 거예요, 이미. 이 정도 시간이면. 그런데 정말 북한으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완전 친중 종북 좌파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그야말로 빨대를 꽂아주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지금까지. 중간에서 문재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껏 한 거는 열심히 북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중간에서. 자, 지금 이 내용으로 보건대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는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만약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내가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이 어떻게 핵을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멍청하고 지력이 낮은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가 정말 맹신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를 꿈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독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맨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니 어쩌는지 비판하던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도 하는 짓을 보세요. 문민정부 이후에 최고의 독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이 하면 나쁜 독재, 자기가 하면 좋은 독재인가요?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죠? 인사청문회 하나만 해요. 아무리 야당이 반대도 그냥 다 강행하고 있어요.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예요? 근데 어떻든 정말 가짜 평화는 이제 절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와 북한 핵을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했었던 정부, 그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5사단에 철책이 뚫리는 정말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전방에 있던 부대들은 진돗개가 발령이 나면서 그야말로 전군이 전쟁을 대비하는 전투태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랬죠. 저도 최전방에 진돗개 발령이 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이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명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무전기 너머로 흘러 들어왔어요. 연대에서 저한테 무전이 왔는데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내려왔다.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가 포병이었거든요. 포병은 전쟁 나면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북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딱 보고 있다가 북한이 우리를 쏠 것 같아요. 얘네가 우리를 쏠 것 같아. 쏠 게 확실해 보여 하면은 우리가 먼저 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얘네가 우리를 쏠 게 확실해 보여. 그럼 우리가 먼저 쏘고, 그럼 우리가 먼저 쐈으니까 이 포가 날아가는 중이잖아요. 이 날아가는 중에 우리는 뒤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야, 쟤네 우리 쏠 것 같아 하면 먼저 한 방을 쏘고 땡기자마자, 한 방 쏘자마자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이 탄을 안 맞을 수 있도록, 이 포탄에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포병들의 원칙입니다. 먼저 쏘고 뒤로 빠지는 거. 그래야지 이 병사들의 목숨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포병은.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북한이 우리를 쏘려고 해. 이제 쏘기 직전이야. 그럼 우리가 보고를 하겠죠. 연대에 보고를 합니다. 저는 포대였으니까 연대에 지금 저기 우리를 쏘려고 한다. 사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연대가 또 사단에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렇다고 하니까 사격 명령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또 군단으로, 군단은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군단 내려갔다가 사단 내려갔다가 연대 내려갔다가 이 짓거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군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미 다 죽었지. 이미 다 쏘고 죽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보고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미리 판단을 해서 야, 위험해. 우리가 먼저 쏴. 쏘고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죽으니까.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사들의 목숨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자신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때 마침 전 부대원이 집 앞에 있었고 제가 포대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 대통령의 명령이, 직접적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격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 부대원이 이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사기가 바닥을 친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버림을 받았다. 우리의 목숨줄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저버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래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럼 우리 다 죽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저희 포대장이
아, 이게 너무 사기 떨어져서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제부터 내 명령에만 따른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공격을 하라고 하면 너네 공격을 하면 되고, 내가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하면 되는 거야. 너네는 내 부하들이니 이제부터 내 명령에 따른다 하고 독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들은 내 병사야. 내 명령에 따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부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명령체계와는 좀 동떨어진 독립부대가 되고 말았어요. 대통령이 이런 한심한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싸워도 보기 전에 우리가 다 죽어버리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적과 적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적과 우리 아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면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다 죽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대와 상대방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겨누고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 부대를, 북한은 우리 부대를 서로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땡기는 놈이 이기는 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먼저 땡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져요. 그런데 먼저 땡기지 말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군 지휘관이 있을 때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이 이후에 어떤 명령을 내리겠어요? 대통령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미 최전방이 다 쓸리고 난 다음에 공격하라고 한들 이미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후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통령의 전략이 정말 중요하구나. 대통령의 이 정신 상태라는 게 군인에 대한 자세, 국방 안보에 대한 신념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군인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한들 대통령이 썩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대통령을 볼 때 안보관을 가장 먼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걸 볼까요? 북한이 핵 포기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GP 먼저 다 철수해. 우리 훈련하던 거 다 축소해. 아니면 없애. 한미연합훈련 다 없애버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북한은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는데 우리는 다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저는 노무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한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문재인이 어떻게 할까요? 몇 배로 더 강력하게 보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것 같아요? 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맞고도 무슨 일이야? 한번 알아봐봐. 뭐 북한에 연락해봐.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하던 걸 보건데 지금까지 GP 철수하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의 따까리 노릇, 외교를 할 때 북한의 시녀 노릇, 북한의 부하 노릇을 자처하는 것을 보건데 그런 강단과 결기와 신념은 없는 것 같다.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협, 대한민국의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도 북한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한 경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북한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북한은 아직도 적화 통일의 야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도 무시해가면서 흡수 통일을 포기했어요. 대놓고. 아니, 이런 건 강단이 되게 좋아요. 북한을 위한 강단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북한의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라고 뻔뻔하게, 이거 굉장히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발언을 그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국군 통수권자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저는 그래서 경제도 문제고 미세먼지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가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저는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저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고 불쌍했거든요. 이 노무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국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고 전쟁을 치러내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똑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안보관이 투철하고 북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인식이 갖고 있는, 정말 현실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저도 안심하고 군인들도 불쌍하지 않게 정말 결기를 가지고 높은 사기로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한 대통령, 경제면 경제,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보까지 정말 모든 게 다 불안한 이 대통령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멀쩡한 사람으로,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